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0.09, 그 다음 나스닥이 0.42, S&P 500이 0.16, 그 다음 러셀이 0.51로서 좀 하락이 됐죠. 특별히 요 중 12시 정도 돼서 아무래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는데, 자, 그렇게 됐던 이유는 트럼프가 아무래도 합의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다가 다시금 합의하겠다, 막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일단 트럼프도 합의를 해서 끝내고 싶은데, 좋은 조건에서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미스가 일어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내용은 다른 게 보다는 지금 이제 엔비디아죠. 자, 엔비디아가 개인용 AI PC를 만들겠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당연히 일단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샌디스크 델,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었죠. 웨스턴 디지털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갔다. 전반적으로 개인용 PC를 갖다가 만드는 이유는 에이전트 AI가 이제 컴퓨터 우리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 AI가 다 사용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다음 또 봐야 될 것이 마소 있죠. 이런 것 더불어서 지금 가장 중요했던 것도 많이 떨어졌던 인프라스트럭처가는 지금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반등이 일어나고 그 오라클도 많이 반등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다음 또 이런 게 서비스 나우라든지 세일스포스 이런 것들도 계속 상승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때까지 많이 달렸던 종목들이 있죠. AMD라든지 이런 것들, 인텔, 텍사스 인슈먼트, 퀄컴 이런 것들이 잠깐 쉬고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매기가 좀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좀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 확산이 된다는 이유는 시장이 조금은 그래도 그나마 일단은 계속해서 축소됐던 것보다는 좀 나은 모양이 되고 있다. 시장 요거 다음엔 또 어디로 확산이 될지 우리가 한번 체킹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러셀도 지금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 쪽에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에 지금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까는 쪽에서 계속해서 온기가 조금씩 확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오일인데 자, 요런 것들이 확장된 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데로 일단 확산이 되는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자체는 뭐 11개 섹터 중에서 2개만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있죠. 기술주하고 지금 에너지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지금은 기술 쪽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요 그림을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건 일단 에너지하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죠. 그러니까 3월 30일부터 시작해서 5월 28일까지 한 2달 동안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랐냐 그렇게 했을 때 에너지가 59.2%, 그다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5.6%, 자, 헬스케어는 15.2%로서 마이너스 폭을 많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S&P 500이 2.5% 오를 동안에 머티리얼이라든지 IT 이런 것들 많이 올랐죠. 특별히 에너지가 많이 올랐다. 뭐 이거는 전쟁이니까 어쩔 수 없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IT가 계속해서 장을 이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가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죠. 상당히 힘이 좋은 그런 장세가 되고 있고, 약간의 눌림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우리가 매도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근데 지금 모습 속에서 본다면 9주 연속에 상승했기 때문에 한번 하락이 온다 하더라도 자, 그런 것들은 당연한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봉에서 자, 그렇게 한 번은 어떤 눌림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그렇게 눌림목이 될 때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나스닥도 그렇게 똑같은 모양이 되고 있고, UK 오일 자체가 오늘 장에서 좀 상승하면서 다시금 95불대로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요거 한번 체킹해 보시고, 너무 많이 뭐 100불, 110불 이렇게 가지 않는 한 주가는 달리는데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0년물 금리도 좀 올라오면서 오늘 장에서 0.27% 정도 올라왔죠. 아침장에는 1% 가까이 이상 상승했다가 다시금 내려오는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4.5 미만에서는 주가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 자체를 본다면 6월 초에 사상 최고치에 경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유가는 좀 급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V자 반동으로 다시금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좀 내려올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저점 분할 매수하셔서 좀 길게 들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엔비디아였죠. 자, 엔비디아가 델 테크놀로지하고 개인용 컴퓨터용의 신형 프로세서를 공개한 후에 주가가 5%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랬던 이유는 자, 개인용 PC를 AI PC를 갖다 만들겠다. 자,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고, 휴레패크도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갔죠. 한 8%. 자, 그런데 지금 인텔은 조금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유가가 좀 상승했던 이유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영 언론 자체가 이란 협상단이 미국과의 소통을 중단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대해서 보복으로서 테헤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할 것이다 그렇게 또 보도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CNBC하고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이란과의 평화 협상이 끝났든 말든 상관없다, 전혀 상관없다, 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가 자체가 그렇게 급격하게 내려오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에 대한 판단을 보게 되면은 시장은 어떤 식으로 미스터 마켓은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두 걸음 정도 전진했다가 한 걸음 후퇴한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은 시장은 분명히 분쟁 초기 2-3주 동안과 같은 적대적인 행위가 다시금 가속될 것이라고는 예상치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직은 지금 진입보다는 출구에 더 가깝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시간은 걸리지 않겠나. 자, 그렇게 지금 이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장 후반쯤 돼서 다시금 장이 돌아섰는데 그 이유를 본다면 트럼프가 이란과의 대화 재개를 언급하자 다우존스 지수가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S&P 500 나스닥 지수도 상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트럼프가 협상할 여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이 여기서 바로 돌아나가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죠. 54% 나왔는데 예측치가 53.3이었습니다. 그 예측치보다 좀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50 이상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죠. 그러니까 경기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세부 사항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프라이스 있죠.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2.5가 되고 있죠. 근데 매일 5월 달에 보면은 82.1, 즉 말해서 4월 달에 84.6이었는데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다는 것, 상당히 좋은 모양이죠. 가격이 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크게 일단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물론 이게 뭐 조작이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 다음 뉴오들 있죠. 여기는 지금 이제 신규 주문 이런 것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생산이라든지 지금 이제 인플로이먼트 고용 이런 것들도 거의 다 늘어났다. 나쁜 게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로그 주문 잔고도 좀 늘어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4월 달에 비해서 5월 달에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에이전트 AI가 어떻게 델과 인텔과 같은 전통적인 기술들을 어떻게 되살리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단계의 에이전트인 인공지능 자체가 CPU라든지 컴퓨터 메모리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수년간의 뒷전으로 물려놨던 일부 오래된 기술주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죠. 델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뭐 인텔 이런 것들, AMD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올라가고 있는데 결론은 컴퓨터 시스템은 점점 더 인간의 사용자가 아닌 인공지능 로봇, 즉 에이전트를 위해서 설계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다른 것보다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입장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인공지능의 구축의 초기 단계를 주도했던 최신 그래픽 처리 장치 GPU에 비해서 더 많은 전통적인 중앙 처리 장치, CPU 메모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새로운 설계 방식은 엔비디아가 개발한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처리 워크플로우를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만에서 열린 연설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오케스트레이션의 경로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오케스트레이션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에이전트다. 작은 메모리라고 불리는 단기 메모리, 그 다음 장기 메모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 포커스하고 있는 것이 또 메모리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CPU 기반의 오케스트레이션이 새로운 컴퓨팅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웰스파워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젠슨 왕이 에이전팅 AI가 새로운 컴퓨팅 모델을 주도하는 방식, 즉 상당한 CPU 성능을 요구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설명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이전트의 확산을 통해서 단기라든지 장기 기억에 기반한 소프트웨어를 통한 CPU 중심의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로 하고 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분석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인공지능 에이전트 단계의 메모리 사용량이 많다는 점, 그 다음 하드웨어 제조업체의 부품의 공급 병목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취하는 접근 방식을 고려하면서 예측을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모건 스탠리는 아무래도 델의 성장 전망을 잘못 예측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델이 공급을 갖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쟁사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고 메모리 관련된 우리의 전망은 틀리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목표가 448달러로 제시하고 있는데 자, 델은 많은 엔터프라이즈급 기업들이 메모리 공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골드만삭스 역시도 델의 2027년도 매출 전망치의 상향 조정은 D램이라든지 낸드의 칩 수요 증가, 그 공급의 제약이 맞물린 결과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공급의 수요를 못 따라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수요가 공급을 계속해서 초과하고 있고 D램, 낸드 이런 것들 CPU가 주요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데 자, 의사는 상당한 수주 잔고를 확보하면서 2028년도 회계년도에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CPU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이런 것들이 시스템 설계의 에이전팅 단계의 특징 중에 하나로서 입증되고 있다. 그래서 분석가들이 논평에서 자주 언급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자, 미주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CPU의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에이전팅 AI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인텔은 서브 CPU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풍부한 시장의 기회를 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결론은 일단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의 오케스트레이션 된 그런 에이전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GPU 전문 기업인 엔비디아는 기존의 하드웨어 제조업체들이 주도한 최근의 반도체 주가 상승세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엔비디아는 에이전트형 기반의 CPU의 볼륨에서 상당한 이점을 얻고는 있지만은 GPU 사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CPU가 엔비디아의 전체 주당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때문에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데이터 센터라든지 클라우딩의 슈퍼컴퓨팅 수준에서 CPU 사용량이 많은 오케스트레이션은 개인용의 전자기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난 주말에 대만의 컴퓨팅 컨퍼런스에서 윈도우 PC용의 맞춤형 시스템인 아무래도 SoC 여기 RTX에 지금 현재 스파크를 발표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본다면은 보도자료에서 RTX 스파크라는 그런 개인용 에이전트를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세계 최초 윈도우 PC에 동력을 공급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월요일에 스포트 리서치 파트너스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PC에 지금 CPU 라인 출시를 했다가 대만의 컨퍼런스와 핵심 행사라고 평가되면서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물론 기술적으로는 유망해 보이는데 엔비디아의 실적에 단기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예상치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노트북이 더 많은 그런 소비자에게 어필하려면 몇 세대가 더 걸릴 거다.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한 AI 기술에 힘입어서 새로운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 개발한 AI 모델을 선보이면서 인공지능 개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주가를 새로운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중 확대해서 계속의 등급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625에서 $650로서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한 44%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와 더불어서 마소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아무래도 예상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 용량 모델, 그 다음에 코파일럿 분야에서 따라잡기 위한 올바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델 개발의 노력이 경쟁사보다 훨씬 더 더디고 있다. 그럼에도 소프트웨어라든지 모델 개층에 대한 투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의미 있는 도입으로서 이어져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기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좀 천천히 가지만은 결론적으로 봐서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빌드 컨퍼런스에서 GitHub 코파일럿을 보완하는 코딩 모델을 포함한 AI 도구의 모험을 갖다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인포메이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추론이라든지 전사 및 이미지 처리 모델도 함께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는 특별히 AI의 스타트업과 지금 수익성이 높은 파트너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370억 규모의 AI 사업의 3분의 2가 오픈 AI, 엔트로피카의 에즈 사용량이라든지 오픈 AI와의 수익 분배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은데, 나머지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GitHub 코파일럿 기타 AI 서비스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픈 AI가 얼마만큼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마소가 잘 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현재 60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21명이 스트롱 바이고 35명이 바이, 4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65불 정도가 프라이스 에버리지 타겟이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바클레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IBM이 양자 컴퓨팅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전략을 모방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주식이 5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클레이 따르게 되면 양자 컴퓨팅 시장에 지금 IBM이 대대적으로 진출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로서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비중 확대 등급을 분석하면서 12개월 목표 주가를 $350로 제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가장 많이 주는 건 $450까지도 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는 이유를 보게 되면 다른 것보다는 IBM은 지금 한 자리 숫자의 중반대 유기적인 매출의 성장, 지속적인 마진 레버리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양자 컴퓨팅 옵션과 결합될 경우에는 안정적인 수익의 증대를 가져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는데, 자, IBM은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매우 유망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고, 성공한다면은 아무래도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별히 IBM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월 28일에 연방정권의 규제당국에 제출한 자료에서 향후 5년간의 양자 컴퓨팅에다가 $100억 투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29년도까지 내결함성을 갖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한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에 가고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움직임, 선도적인 AI 칩 제조회사는 아무래도 4월에 미래기술의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오픈소스의 인공지능 모델 제품 구매 이전을 갖다가 공개했죠. 자,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이 지금 IBM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특별히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는 급성장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시장 조사 기관인 그랜드뷰 리서치에 따르면 양컴은 2024년도에 14억 달러 규모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 신기술은 빠르게 성장되고 있고 이미 미국 투자자와 개발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 5월에 미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양자 컴퓨팅 9곳에 20억 달러를 지원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아마존 지난 몇 년 동안에 새롭게 들어온 기술의 동력을 공급할 칩들을 공개해왔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IBM은 선두주자로서 주가를 끌어올릴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봐서 양자 기술은 IBM이 초기 선두주자라는 점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옵션 가치를 지닌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IBM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의 성공 전략을 따라서 양자 컴퓨팅 고객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전략에는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금 소프트웨어라든지 도구 개발자 환경이 구축이 포함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은 지금 CPU라든지 GPU 시대를 이어서 차세대 주요 컴퓨팅의 패러다임 완전히 가지고 있다 바꿀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최적화 또는 재료 발견 분야에서 새로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시간은 지나야 되는데 IBM 같은 다른 데서 수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상승의 여력이 많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IBM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4명이 바이 등급을 주고 있는데 8명이 스트롱 바이고 6명이 바이 그다음 9명이 홀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275불 정도를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드론 관련 주식들이 많이 급등을 했죠. 1년 동안 급등을 했는데 자, 이 주식이 앞으로 70%가 더 오를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는 지금 레드캣 홀딩스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폭발적인 수요를 활용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드론 기업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분석하면서 적어도 72%의 상승 여력이 있다. 25달러까지 상승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확장되는 드론의 포트폴리오의 높은 수요에 힘입어서 급성장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들. 자, 생산 시설이 2010년도에 매출 전망치인 1억 5천에서 1억 8천만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10억 달러의 매출을 목표로 설계되고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미 국방부와 동맹국의 조달 계획을 통해서 향후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트럼프가 지난해 미국 내에 드론 생산을 가속화하고 드론을 국가 공격의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미국의 드론 지배를 강화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회계연도에 국방부 예상을 증액할지 여부도 검토 중에 있는데 이는 드론 전문 기업을 비롯한 여러 방위 기술의 업체들의 주머니를 더욱더 두둑하게 해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번에 인수합병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피움 스위밍 로보틱스라든지 퀘이즈 테크놀로지죠. 이런 것들을 합 인수합병을 통해서 국방부 사업에 더 많이 관여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자, 가까운 미래에 주가 상승의 촉매자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 여력이 좀 많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2020년도의 성장 자체는 총 마진율을 경영진의 목표치인 30%까지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EBITDA 수익성보다는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한 5명이 지금 이제 바이 등급을 주고 있는데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1명이 강력 매수 4명이 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고 목표가는 한 22불 정도로 주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